트럼프 관세는 정말 정신없게 변하고 있는데요. 밤사이에 또 속보가 들어왔죠. 일본이 미국하고 긴급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긴급 회담의 결과로 관세 상한을 15%로 다시 수정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협상을 했던 게 바로 아카자와 일본 경제재생상, 그리고 베센트, 그리고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나서 이미 발표된 관보를 수정해서 일본에 대해서 관세 상한을 15%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이틀 전 발표된 관보에 따르면 일본의 관세는 기존에 예를 들어서 5%다. 그러면 15%를 더해서 20%가 되는 구조였는데 이제 다시 상한이 15%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만든 영상에 댓글이 이런 식으로 달렸더라고요. 15%라고 다시 수정했습니다. 제발 좀 알아보고 영상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앞으로 훨씬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욱더 팩트를 확실하게 체크하고 더욱더 확인하고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원래 발표했던 관보를 미국이 수정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미래에 대한 예지 능력이 있지 않은 한 이걸 아무리 확인한다 하더라도 사실 미리 안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언론들조차 어떻게 보도했냐? 아사히 신문의 기사인데 제목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 미국이 일본에 대한 관세 면제를 거부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미국은 8월 6일자 연방등록부, 즉 관보를 말하죠. 미국 무역 상대국에 대한 수정된 상호관세율을 나열하면서 일본의 모든 품목에 대한 기준관세율에 15%의 세금이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일본 기사에도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관보를 보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대표적인 우파신문, 보수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요미우리 신문조차 8월 7일에 완전히 패닉에 빠져서 이런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뭐라 그랬냐?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관세율이 종전보다 플러스 15%가 되기 때문에 직물 같은 경우는 22.5가 되고 그리고 소고기 같은 경우는 41.4가 된다. 이렇게 요미우리 신문도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된 거냐? 일단은 이 시점에선 아카자와 일본 경제 재생상의 발언만 있습니다. 미국 측에선 아직 공식 발언을 하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상황으로 볼 때 미국이 일본 측의 말을 반박하진 않았기 때문에 일본 측의 말을 믿고 그대로 옮긴다. 그러면 어떻게 된 상황이냐? 일본은 미국이 이중관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에 나온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들은 이걸 대서특필했죠. 일본 언론보다는 로이터 통신이 좀 더 드라이하게 보도했기 때문에 로이터 통신을 좀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8월 8일자 한국 시각으로 오전 11시 52분 기사에 따르면 일본은 15% 관세 추가가 아닌 15%가 상한이라는 약속을 미국한테 받아냈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출 것이라고 일본이 말했다. 그리고 이 논의 과정에서 5,500억 달러 투자 약속 논의는 안 했다. 이건 제가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장이거든요. 무슨 뜻이냐? 일본이 아무것도 더 추가로 주지 않고 15% 상한 약속을 받아냈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관보에서 일본을 제외했다가 다시 넣어주겠다고 했느냐? 그게 정말로 이상하잖아요. 일단 일본 측의 설명은 뭐냐? 아카자와 경제재무상은 미국의 유감스러운 실수를 미국 스스로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미국의 단순 실수였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의 수준은 이건 진짜 완전 후진국이죠. 제가 보기엔 세계에서 한 하위 50위권 안에 드는 그런 후진국이나 할 만한 그런 실수를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했다는 뜻인데 이거 참 맞는 건지 저도 굉장히 헷갈립니다. 자, 일단 관보를 작성할 때 이게 그냥 국내용이라 하더라도 한 채 오차도 없이 작성을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게 전 세계에 공표하는 관보인데 그걸 틀려서 정정을 한다. 그것도 관보의 핵심 내용이 틀려서 이걸 정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던 미국이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해석은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가 아니었느냐. 왜 그러냐? 사실 이렇게 미국과 일본이 협상을 한 다음에 지금 이시바 총리는 어떻게든 문서화하지 않겠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 야당은 야, 문서 없으면 이걸 믿을 수 있냐. 그렇게 자꾸 이시바 총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시바 총리는 지금까지 이걸 문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용해 왔느냐. 미국에서는 5,5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하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시바 총리는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합니다. 실제 투자는 그 금액의 1에서 2%인 55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측이 전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는 주장은 허위다. 전체 투자의 이익 분배는 결국 리스크하고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틀렸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그 입 좀 다물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게다가 일본과 미국은 지금 거의 모든 합의 사항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 LNG 합작 투자는 일본 입장에선 가능은 하다. 근데 일부 지분만 투자하는 거지 이걸 막 우리가 혼자서 막 주도하고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투자, 그 일본 애들이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LNG 투자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미정이다. 이게 일본 측 입장인데 트럼프는 완전히 확정된 거야.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구매에 대해서도 일본 측에서는 이거 다 소비자 수요에 따라서 일본 시장이 결정하는 거지 우리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야. 변명을 하는데 트럼프는 이거 확정적으로 일본이 사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완전히 미국과 일본의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콩가루 정부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러면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뭔가 일본에게서 투자 등의 다짐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수익률 분배에 대해서 얘기했거나 뭔가 다른 얘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 합의 사항 외에 더 많은 것을 뜯어냈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미 지난 아이템 최악의 경우 관세율 40% 패닉에 빠진 일본 편에서 말씀드린 바 있죠. 관보를 얼마든지 일본이 수정할 수도 있겠지만 수정을 하기 위해서 일본은 더 많은 것을 내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아이템을 끝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은 해낸 게 분명한데 과연 일본이 이 과정에서 트럼프에게 또 다른 약속을 뭘 했는지 이건 이 둘 사이에만 아는 거니까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관세를 갖고 오락가락하면서 심지어 관보를 수정하는 이런 황당한 일까지 일어났단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향후 전망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이 두 가지를 고민해 봐야 될 텐데 일단 트럼프 관세는요. 영국 등 소수를 제외하면 여전히 협정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계속 동맹국들을 흔들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 결코 아닐 겁니다. 계속해서 동맹국들을 흔드는 그런 이상한 일들을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할 거예요. 어떤 경우냐? 트럼프 입장에서 우리하고 협정한 거 잘 안 지키네. 우리 말 잘 안 듣네. 이럴 때마다 이런 관보 같은 걸 이상하게 내놔서 일본이 다급하게 와서 어이구 빨리빨리 재협상합시다. 이렇게 당황하게 만드는 작전을 계속해서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허투루 보이면 안 된다.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정말 단단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스위스도 괜히 트럼프 대통령하고 말싸움하다가 39%라는 충격적인 관세를 때려 맞았죠. 일본도 이번에 이렇게 관보에서 제외됐던 이유 중에 하나로 제가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일본이 분명히 미국하고 5,500억 달러를 어쨌든 거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기분 나쁠 정도로 끊임없이 5,500억 달러 아니야. 55억 달러야. 이렇게 국내용 카드로 자꾸만 쓰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본을 길들이게 하고 싶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빌미를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현명한 전략은 조용히 투자를 안 하는 거지. 괜히 국내에서 우리 투자 안 합니다. 우리 믿어주세요. 이런 거 괜히 해서 트럼프한테 괜히 공격의 빌미를 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전략 또는 의도된 실수 아니면 진짜 실수 뭐든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걸 당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진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거거든요. 당장 어제 일본 언론들이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다가 오늘에야 겨우 안도한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끊이지 않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트럼프와 상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한방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